제대로 버려줘 팀 박지수, 손지민, 박시효입니다. 여러분, 폐의약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가정 내 보관되는 약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약, 폐의약품을 부탁해 라는 주제로 본교 중고등학생 181명에게 무기명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은 폐의약품 관련 인식과 폐기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가정에 보관되는 의약품의 양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을 때 남녀 구분 없이 하루부터 3일 분량이 남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약의 양이 증가했거나 같았다라고 답한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한 비율이 꽤 높게 나왔는데 이는 특히 저학년들은 부모님이 대신 버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폐의약품의 양 자체는 그대로나 증가했고 폐의약품 폐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폐의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폐의약품을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항생제와 조제된 약, 이 폐의약품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파스나 안약의 경우 몰랐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 보실 수 있듯이 6개의 약품 모두 올바르게 폐의약품으로 분류한 경우는 저학년은 2%인 반면 고학년은 12%였습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며 집안일 참여와 교육 경험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높지 않은 비율임을 고려했을 때 폐의약품 종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과반수 가까이 폐의약품을 집에 보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수거함에 처리하는 비율은 저학년 29%, 고학년 28%로 저학년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또한 저학년이 27%, 고학년의 38%가 폐의약품을 환경 문제로 직결되는 종량제 봉투 또는 싱크대에 처리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폐의약품 자체에 대한 이해는 고학년이 더 높았던 반면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비율은 저학년이 더 높았는데요. 그러나 이 수치만을 가지고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저학년의 비율이 실제로 더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보통 종량제 봉투나 싱크대에 폐기하는 안약이나 연고, 파스 등이 폐의약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한다고 잘못 응답해 이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폐의약품을 집에 보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저학년 23%, 고학년 35%가 이 약품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었다가 심장이 손상된 학생의 사례가 있었는데 적지 않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올바른 약 섭취법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교육 현황을 조사해봤을 때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밖에 되지 않았고 주로 약국과 보건소, 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 코로나 발생 이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받은 학생들보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 약국 및 보건소를 통한 교육의 비율이 높았고 학교와 가족 등 주변 인물을 통한 교육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시간이 줄어들고 약국과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 폐의약품 처리 교육 경로의 변화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폐의약품 폐기 방법을 조사하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52%가 교육과 홍보, 24%는 수거함 추가 설치나 설치 장소 변화, 24%는 정책 강화라고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69%의 학생들은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르게 폐의약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를 위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대다수의 학생들은 폐의약품에 대한 개념과 올바른 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나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관심을 촉진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시대의 특성상 매체나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폐기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한 즉각적인 참여가 시급합니다. 이번 설문은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한 정책 제안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카드뉴스 게시, 팜플렛 제작 배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 추가 활동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